2018년 9월에 우리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중단했습니다. 2019년 11월에는 가기 싫다고 발버둥 치고 자해까지 하는 북한 어민 2명을 포승줄로 묶어서 판문점에서 북한 당국에 인계했습니다. 2020년 6월에는 김여정이 우리 민간의 전단 살포를 비난하더니 급기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였습니다. 북한의 이런 도발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거나 항의하기보다는 당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은 헌법에 반할 수도 있는 대북 전단 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즉 김여정이 요구한 대로 민간의 대북 전단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2020년 9월에는 서해에서 표류하다 북한으로 흘러간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었지만 현장 조사는 고사하고 정확한 진상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얼버무려졌습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 축소와 같은 군사적 조치들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당시 민주당인 여당인 민주당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심지어 북한이 요구하면 헌법에 반하는 조치까지 서슴지 않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완전히 끊어지고 남북 관계가 경색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이 남북 대화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북한이 대화를 제시했을 때 따라가기보다는 우리 정부가 남북 대화에 있어서 원칙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국민적인 지지도 받을 수 있고 또 국제사회에서 지지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남북 대화나 남북 교류, 협력 이런 것이 지속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조금만 겁박하고 위협을 하면은 우리가 알아서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데 뭐하러 대화에 나오고 우리하고 협상을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북한 입장에서 협상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학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연락사무소 폭파건에 대한 대응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유는 북한이 도발을 했는데 이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고 보기 때문인데 장관께서 동의하십니까? 네. 며칠 전부터 북한이 다시 오물풍선을 날리고 있습니다. 아까 총리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북한 나름 추석을 겨냥해서 민간의 전단에 대한 우리 내부의 비판 여론이나 남남 갈등을 부추겨 보려는 심리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북한의 의도를 예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은 북한이 계속해서 이 오물 풍선을 17차례나 이렇게 보내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조장하고 또 국로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은 우리 민간의 대북 전달 쓰레기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오물풍선을 보낸다고 하는데 이 두 가지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이 보내는 이 오물풍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저열한 그런 하나의 이 저강도 도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탈북 단체가 보내는 대북 전단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이 소식을 알리려고 하는 대부분 판례에서도 인정된 그런 공적인 기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등치해서 보고 비교하는 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도 우리의 대북 전단은 북한 동포들을 돕기 위한 것이고 북한의 오물풍선은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협박하고 해코지하는 것이라서 둘을 같이 놓고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